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확실성 한가운데 또 일부 기대감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조선 섹터의 강한 흐름이 그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잠시 그것을 잊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바로 삼성전자의 급등 덕분이었습니다. 7만 전자로의 복귀 소식, 결국 코스피를 3,200선 위로 올려놨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소부장이 함께 계속 갈 경우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면 다른 종목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또한 깊어집니다. 같이 들려오는 소식들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혼조였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살펴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간밤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전해졌던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아쉽게도 미국 증시 분위기를 아주 크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기는 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장중 처음으로 21,200포인트 선을 돌파, S&P 500 지수 역시 장 초반에는 6,4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장중 기준 그리고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간밤 새로 세웠습니다. 일단 출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EU와의 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베이스라인 관세율을 15에서 20%로 책정하겠다라고 발언한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2일 생각해 보시면 이 해방의 날에 처음 책정했던 기본 관세율이 10%였단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수준의 최저선을 정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는 또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기조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간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첫날 종료가 됐습니다. 회의가 5시간 만에 끝이 났고요. 핵심 의제는 다음 달에 종료되게 될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였습니다. 양측 모두 3개월 연장을 목표로 두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측에 제조업의 과잉 생산 억제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측에 펜타닐 관세와 관련한 이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그 결과가 전해지면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전 휴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50일 정도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앞당겨서 오늘부터 열흘에서 12일 안에 끝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휴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간밤 이 상품 시장에서 WTI 유가는 2.6%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 유력 IB들이 S&P 500 목표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강한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연초에 가장 불리시한 뷰를 내놨던 오펜하이머 측,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5,000포인트대 후반으로 이 지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 다시 한번 7,100포인트 선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죠. 2023년까지 비관론자, 월가에서 가장 좀 베어리시한 인물로 꼽혔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역시 강세론으로 점차 스탠스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200포인트 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AI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섹터와 종목들은 그렇다면 이 흐름들을 어떻게 소화해 갔는지 확인해 볼 텐데 일단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7만 전자를 이끌었던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죠. 테슬라 차세대 AI 칩을 삼성전자가 맡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2조 7천억 원의 파운드리 계약의 공시를 먼저 내놨고요. 기간은 8년 5개월이라
것이라는 공시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가 이내 X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A1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다. 이 A16 칩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에도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삼성이 공시했던 22조 원은 최소 금액일 뿐 실제 생산량은 몇 배나 더 높을 것이라는 코멘트까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그간 부진했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대한 성과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외신에서도 내놓고 있고요. 이 소식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시세도 함께 자극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3%대 이틀 연속의 흐름 가져갔고요. AI와 자율주행 기술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칩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 긍정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측에서는 미국 안에서 이 삼성전자의 공장이 텍사스 주 안에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 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칩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어드밴티지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ASML의 주가까지도 간밤 2.6%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으니까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의 나타났던 반도체 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의 시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 표정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이렇게 빛이 났다면 반도체주들의 시세도 다 함께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1.9% 또 한 번 상승세를 연출했죠. 이번 주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31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구글이 캐펙스 확대를 예고를 했었고 과연 이들 기업들도 자본 지출을 확대할 것인가? 그는 곧 엔비디아의 GPU 구매로 연결이 되는 대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 처음으로 주가 175달러를 돌파했고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아웃퍼폼했던 종목은 AMD였습니다. 4%대의 급등이었는데 HSBC 측에서 MI350 가속기의 가격이 2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영향이었고요. UBS 측에서도 목표가를 2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에서는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10%의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또 나타냈는데 8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진했던 쪽은 헬스케어주들이 되겠는데 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합의로 제약업계의 최대 190억 달러가량의 비용 부담이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외신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발언한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이어갑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IPO 주식이 바로 이 피그마입니다. IPO 공모가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약 188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재작년에 이 어도비가 처음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던 2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IPO 시장 안에서도 확실한 기술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만큼은 시장에서 역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는 좀 하락했던 섹터들이 좀 많았는데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서 유럽 자동차 업계 둔화 가능성이 지적되자 4%대의 급락이었고요. 주류주들도 함께 빠졌습니다. 하이네켄이 실적을 전했고 올해 판매량 증가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 급락. 미국 안에서는 버드와이저 맥주로 잘 아실 만한 안호이저라는 종목이 5%대에 빠졌고요. 리튬 관련주들, 이 스코티방크 측에서 리튬의 최근 가격 상승 일시적일 뿐이다. 거기다가 일부 광산들이 생산 재개에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앨범알의 주가 10%대 급락했다는 점 챙겨보셔야겠네요. 이제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보실 텐데요. 어제 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세가 오늘도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보시죠. 네, 어제 국내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 왕의 귀환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왕이 행차할 때 과거 다들 고개를 숙였었죠.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고개를 들자 다른 종목들이 수급을 빼앗기면서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하락 종목 개수가 상승 종목 개수보다 몇 배나 더 많았던 이유가 되겠죠. 자, 어제 코스피는 7만전자 덕분에 3,200에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거의 코스피의 상승 담당을 삼성전자가 한 1% 이상을 해냈을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0.4% 상승이었다라는 것은 이 반도체 소부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이 탄력을 많이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라가면서 6.8%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 하락이었습니다. 1.5% 떨어진 채 끝이 났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로의 관심이 집중되자 이쪽에서 수급에 빼앗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은 0.3%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아이들 쪽으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이 강세를 기록했고 오히려 바이오와 소비 정책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비라 하면 중국 소비단이 되겠죠. 이쪽도 좀 부진했어요. 어제 명확하게 차트에 엇갈림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었죠. 관세 협상,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일단 31일 한국과 미국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도 조금 구석에 내몰려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실제로 8월 1일이 임박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불발될 경우 GDP가 꽤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수출주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기저에 깔려 있긴 합니다. 그것 외에도 봤을 때요.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꽤 있었죠. 바로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한 문제 등이요. 이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신뢰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주, 증권주, 지주사들 주가 하락이 있었죠. 시중은행 종목들 어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의 낙폭이 꽤나 크게 나왔다라는 점 시장에서 은행주들의 역풍을 좀 다소 크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자놀이라는 얘기를 꺼내서 은행주를 조금 더 압박했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은행주를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시죠. 증권주, 신영증권 8%, 부국증권 10%. 신영과 부국 기억나십니까?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지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이 일부 등장하자 이들 역시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SK 등의 지주사들도 하락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결국에는 군산 MRO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미군이 자주 온다라는 것에서 중국이 불편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발 우려, 엔터나 중국 소비주들의 하락이 그 사이에 살짝 껴있다라는 점도 일단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곳곳에 있죠. FOMC도 대기 중이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의 실적도 기다려봐야 되죠. 이러한 경계 요소가 가득했던 어제인데 그래도 일단 지수가
상승을 보여준 것은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계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기댈 곳을 찾았던 어제인 거죠. 자, 어제 좀 좋았던 쪽을 들여다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LG엔솔의 흑자 소식, 그리고 ESS에 대한 모멘텀, LG엔솔과 율촌화학, 한중NCS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를 이끌었죠. LG에너지솔루션 어제 4.6%나 상승을 기록했고요. 율촌화학 어제 김경준 부장의 AS 기억나십니까? 지금 충분히 늦지 않도록 더 관심을 둬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율촌화학이 12%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또 반도체 필름 관련한 특허를 최근에 등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제는 약간 반도체와 ESS가 주목받았던 날 교집합으로서 율촌화학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ESS 쪽에서는 한중 NCS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카드로 보는 것은 조선. 그래서 군산 조선소 MRO 전환 논의 이슈가 나오면서 HD 현대중공업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어제고요. 효성중공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말씀을 드렸었죠. 전력기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등의 종목이 올라섰네요. 자, 경계감 속에 찾은 기댈 곳은 바로 삼성 혹은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봐야 되는 삼성전자와 소부장입니다. 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테슬라 효과 혹은 삼성 효과로 볼 수 있었던 어제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 오히려 바닥이다라는 시각들도 나왔고요. 때마침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무죄로 해소되는 이슈까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삼성전자가 어제 공시를 내놓습니다. 약 23조 정도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 공시였어요. 계약 상대는 글로벌 대형 기업 2034년 12월 31일까지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일까라고 궁금해하던 찰나 일론 머스크가 냅다 밝혀버리죠. 바로 나다, 우리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차세대 A16 칩 생산을 맡긴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제조 효율성 극대화로 인해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공장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편하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의 계약 165억 달러, 그러니까 22조 8천억 원은 최소액이다. 실제로 몇 배나 더 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TSMC나 인텔 대비해서 수율 측면에 지적이 꽤 있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죠. 테슬라와의 협력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등장을 했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숫자,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고맙다 테슬라를 외치면서 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자,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파운드리 고객사를 TSMC에 많이 빼앗겼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수율 모멘텀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그동안 삼성에서 14나노 세대를 생산해 왔었고 TSMC에서 7나노 세대를 생산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삼성전자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그 영역과 파일을 더 키워 나간다면 삼성전자가 수율을 꽤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죠. 자율주행, 옵티머스 혹은 도조 슈퍼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관련해서 각 사업부로 이 칩의 쓰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투자에서도 도조
구조용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 수혜 가능한 소부장 종목에 관심을 더 늘려보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였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조단위 적자를 냈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수율 확보하고 고객을 더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떠나갔던 이들 일종의 고객사들이 되겠죠. 사실 지금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 속에 삼성전자를 하나의 선택지로 보게 된다라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하면 삼성 전기 있고요. 배터리 하면 삼성 SDI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삼성이 각 사업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 속에서 희망의 로를 돌려본다면 꽤나 삼성전자에게 긍정의 평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적어도 나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굉장히 낮은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과 테슬라에게 모두 경험적 측면에서도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죠. 어제 삼성전자가 작년 7월 이후 쭉 내려왔던 주가였는데 강하게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서 조금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테슬라 효과도 있었으나 어제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 통제를 일시 정지한다라는 소식이 장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탄력을 더 냈죠. 삼성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도 장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운드리 밸류체인 종목들 어제 시장에서 빠르게 분류된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건 삼성전자 향 매출이 압도적인 두산 테스나가 되겠죠. 두산 테스나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도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코미코 등의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SNS텍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EUV 블랭크 마스크 관련한 종목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어제 역시나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어제 후공정, 소재, 장비 너나 할 것 없이 올랐고요.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삼성의 이제 디자인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의 주가 급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코아시아 역시나 함께 올라갔죠. 디자인하우스에서는 이 두 종목이 더 강력한 시세를 기록했네요. 26%의 상승세, 코아시아는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들 종목 중에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YC, SNS텍, 솔브레인, FST, 동진 세미캠 등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장비주에 있는 JMB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시안 공장 관련한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테슬라 이슈도 있으지만 오후 2시경에 더 강하게 올랐던 점에서는 아마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통제가 살짝 완화된 점,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튼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는 명확하게 시장의 중심이 있었고 시장의 수급을 많이 빨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의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봅니다. 뉴욕장은 혼조였죠.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EU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 요소가 있다라는 해석 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화가 경기 우려감 속에 약세를 기록했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로 인해서 유럽 등의 경제 지표를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고요. 협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미국과에 대한 관세 이제 부과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왔죠. 이것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면서 뉴욕장은 혼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뉴욕장이 혼조 혹은 빨간불을 일부 켤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1.8% 상승했고요. 빅테크가 AI 자본 지출을 계속 늘려가는 차원에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해석이 됐습니다. 반면 이제 테슬라가 삼성과의 협력 이슈로 인해서 TSMC는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네요. 일단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밤에 좋았다라는 건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스코티방크에서 리튬 광산 곧 생산을 재개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한 공급이 조금 줄면서 주가가 올라오던 것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튬주들이 밤에 이제 앨범화를 비롯해서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어요. 국내 리튬 종목들 혹은 이로 인해 영향받았던 2차 전지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선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요. 관세로 인해 인플레 우려감이 일부 등장한 영향도 있고요. 거기에 국채 발행 일정이 꽤 있었습니다. 그 영향 속에 국채금리 가 상승했죠. 자, 제약바이오 쪽의 국채금리 상승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부담 우려까지 더해지며 밤사이 미국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비만 당뇨 쪽에 체중 감량 약 제조사들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등이 하락했고요. 시간 외에서 메세라가 실적을 내놓고 한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당뇨 진영이 장중과 시간 외의 흐름이 다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 특히나 메세라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과 연결이 되는 종목이라서 이런 비만 당뇨 진영에 대해서 조금 오늘의 변동을 각오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될 텐데요. 정부 측에서는 양보다 협력의 질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미국 측에 대한 설득 전략에 스탠스를 정했습니다. 그 안에 핵심이 되는 게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한국이 자극을 하는 거죠. 한국조선사가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지원 협력 패키지를 마련한다던가요. 그런 차원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에 함께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이 하나의 협력 카드라는 것을 김동관 부회장의 방문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조선업 밸류체인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러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혼조 흐름이 있었죠. 협상이 끝나고 이제 일본과 EU에 대한 경기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국은 어떤 선택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는 조선이라는 측면에서 조선과 LNG 쪽의 이야기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LNG 다운스트림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연합이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구매해주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LNG나 NFE 같은 티커입니다. 미국의 이제 다운스트림 LNG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일단 조선과 LNG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군산 MRO 쪽은 중국 소비주의 센티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지만요. 그 에이펙 회담이 아무래도 여지껏 남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충된다면 어느 쪽 흐름이 나올지 중국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트럼프의 입은 쉬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FOMC 하루 전에 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관세 곧 발표하겠다. 소형 원전 SMR을 포함한 에너지 거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SMR,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약간의 금리 상승과 함께 관세 압박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삼성과 테슬라 효과가 계속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면 다른 쪽의 수급은 약간 앗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 상승, 관세가 불편한 제약바이오는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매수 가능한 종목과 같이 좀 충격을 받게 되는 종목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할 겁니다. 메세라의 시간외 급락은 D&D 파마에게는 오늘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트럼프의 원전 르네상스 과정 속에 한수원, 미국의 원전 해체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뉴스를 어제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기댈 만한 섹터가 없는 측면에서 이게 또 단기적으로 원전의 센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시장이 기대 요소가 많이 낮아진 이유는 바로 세법 개정안 관련한 불확실성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중요한데요. 오늘 오전에 일부 약간의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논의가 오늘 오전에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또 속보가 계속 나오겠죠. 그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FOMC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회담이 예정된 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점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관련한 실적들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나오는 대로 소식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가겠습니다. 로봇주 얘기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로봇 섹터를 다뤘나 어제 살펴봤는데요. 6월 23일에 살펴드렸더라고요. 한 달 동안 사실 로봇 섹터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흐름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투자 심리도 살짝씩 바뀌면서 수급의 방향성도 약간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로봇 섹터 쪽으로도 관심이 이제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올해 2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서 그 이후에는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간헐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2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향하다가 6월 달 들어서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더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통점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조금씩 탄력을 받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반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시금 로봇 섹터로도 관심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에 증권가에서 이러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리포트였습니다. 물론 종목들을 거론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었지만 업황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가늠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년 내 드론과 로봇이 글로벌 시장에서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헬스케어 로봇, 군사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특히나 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 그리고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세대 분야에서 로봇 관련해서 어떠한 기대감들이 또 주가의 탄력도를 올릴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도 이 발자취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테슬라 실적을 살펴보면 사실 이 전기차 분야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기업이 망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그것은 아니죠. 또 증권가 그리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이제 AI 그리고 로보틱스 쪽에서 희망을 얻어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AI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리더로 전환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2026년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결국에 테슬라의 경제성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는 이러한 방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택시 내년부터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옵티머스를 시범 생산하고 테슬라 공장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옵티머스 생산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터졌던 호재죠.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 계약 체결 소식,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을 살펴보면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납품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라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구나. 일론 머스크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이제 로보틱스 확장 및 기술적 진전, 또 옵티머스 로봇 공장 배치 일정 등 기술적 진전 속도 등에서 기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 차세대 기술, 특히나 이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로보틱스를 봐야 하는 이유를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판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일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미중 기술 경쟁은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큰 판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반사수혜를 받을 것인가 또는 경쟁력 저하로 뒤처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기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유니트리가 이제 800만 원대 휴머노이드를 출시했고 유니트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공급망 경쟁력과 제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로봇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다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많이 살펴볼 수 있고요. 따라서 미국 대비 공급망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견제하는 뭔가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의 말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는 해봐야겠죠.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보면 좋을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중국인가? 중국에 이렇게 800만 원대 휴머노이드를 더 빨리 출시를 하게 된다면 또 한 번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가망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고래 싸움 살펴봤고요.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드렸으니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근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들이다 보니 근황은 어떤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가 자체는 횡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은 여전히 짚히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동형 양팔 로봇인 RBY1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MIT, UC 버클리, 스탠포드 같은 이 아이비리그에도 계속해서 좀 납품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도 매출이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추가적으로 연구기관과 이렇게 협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짚히고 있고 사족보행 로봇 기술 또 로봇 플랫폼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만큼 차세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또 향후 소방과 재난 영역의 인명 탐지용 로봇 솔루션 확장 가능성까지 짚히고 있는 만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번에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테슬라와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사실 수급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최근에 레인보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사실 실적 자체는 기대 이하였는데요. 실적 차원에선 레인보우가 더 좋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이제 미국 지능형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엑시아 지분 89%를 확보했다는 호재가 터진 건데 AI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쟁쟁한 뭔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 대장주 협동 로봇 안에서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의 활약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협동 로봇 분야 살펴봤고요. 이제는 부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로봇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는 쪽은 부품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하이젠 R&M,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하이젠 R&M의 근황도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은 여전히 손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걸 확인해 봐야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대목이겠죠.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사업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 받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창원 공장 증설 그리고 고객사의 퀄 테스트 결과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진짜로 잘 개선이 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액추에이터 분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별표를 쳐놨는데요.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달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또 신제품 출하 및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연간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 앞서서 제가 중국 기업들이 많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트리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선택했다는 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유니트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경우에는 로보티즈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로보티즈가 조금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고요. 또 든든한 뒷배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하이젠 R&M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까지만 빠르게 좀 살펴볼 텐데요. 고영이 앞서서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향 출하가 시작이 됐는데 주가 반응이 생각했던 것만큼 더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출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예상이 짚히고는 있는데 어쨌든 어제 주가를 살펴보시면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조금 뒤늦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지난 7월 26일 미국 시장에 이제 첫 출하가 있었고 올해 추가적으로 4대에서 5대가량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내 약 100대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뇌수술용 로봇 공급 이후에 고가 소모품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 기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역시나 진출하려고 하는데 올해 12월 심사 청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약 1년 이내에 승인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모두 다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영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수술용 의료 로봇 글로벌 진출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7월 말 이제 미국 대형 병원량 첫 출하가 시작이 됐다는 점 꾸준히 짚어보면서 주가적인 차원에서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로봇주들은 예견된 미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적합한 매수 시점은 언제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7만 원 반갑고 반도체 소부장에 함께 가는 흐름도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럼 다른 섹터는 어쩌나 이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만 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집을 꾸리게 된 이유는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휴메딕스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시기에 진만 쌤의 시각을 한번 좀 통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각오되셨죠? 네, 오늘 탈곡기처럼 탈탈 이제 털릴 준비가 됐고요.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어서 계속 본방사수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 다른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그럼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세 얘기도 해야 되고 반도체 얘기도 해야 되고 섹터별로 하나씩 좀 짚어가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번 주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31일 한미 회담 예정인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를 각각에 맞춰서 전략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관세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관세에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냥 시장에 돈이 많아서 들어 올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케이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이 사실 어떤 걸 주고 받느냐가 문제지 협상에 대해서는 뭐 지지부진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결승선선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올랐을 때 어떤 섹터가 오를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일본이 관세 협상 이후에 약 이틀 정도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서 조정권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는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수가 들어 올랐다가 한 2, 3일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정도 외국인들이 눈치 보고 있던 시장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걸 주고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어제 군산 MRO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어느 한쪽에는 수혜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어느 한쪽에는 피해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호텔 신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즉 중국향 묻은 기업들과 섹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군산이라는 위치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발작 버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셔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액션들 뭐 APEC에서 뭐 시진핑이 방한한다 뭐 이런 기사들로 따라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재를 맞는다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호재가 무엇인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뭐 관세 협상이 처음에 잘 돼서 일단은 관세 좋을 거야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패를 까보니 그리 좋지 않은 딜이었다라고 나와서 조정권에 나온 것처럼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중국과 미국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꽤나 큰 지정학적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세는 분명히 주고받으면서 조선 쪽 받고 자동차와 반도체를 받고 나머지 내줄 거 부분들 LNG 투자와 그다음 뭐 소고기라든지 오히려 군산 MRO나 소고기 같은 이제 작은 이슈가 뭐 이제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노이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가장 적게 주고서 많이 받을 수 있을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관세가 아니라 이번 주에는 뭐 알파벳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파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만 나오게 되면 지수는 굉장히 등락이 클 겁니다. 다행히 알파벳이 캐파를 늘림으로써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일부 해소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이제 기업들 즉 이미 캐파 투자를 많이 집행했던 기업들에서 스크래치가 날 경우에 그만큼 엄청난 시장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이 관세를 몸으로 버티고 있는 시장이고 이 관세를 버텼던 부분들을 과연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소비자 측으로 전가가 되는지가 조금 더 이제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삼성전자의 엄청난 반등, 뭐 다들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섹터별로 좀 움직임이 다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지수 자체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돈은 있으면 그 돈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는 그래도 지수 자체는 크게 깨지지는 않고 다만 섹터별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과 어느 섹터를 고르는지 따라서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되게 이악물고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자료는 이제 밑에 나가는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들어오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이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카메라 들고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한 번 정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공개 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어서 한 번 정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관세에 대한 변수, FMC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한 이런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실적들 빅테크의 실적에서 AI 지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관세의 영향이 어떤가 그걸 가이던스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라볼 게 참 많고 변수가 될 게 많은데 과거 같았으면 지수가 이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이나 변동이 크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 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일단은 잘 버티고 있네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이런 변수 속에서도 그래도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주셨습니다. 섹터별로 들여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반도체 연속성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이 어제 정말 강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삼성의 이 DS 파운드리 부문 사장님 성함도 진만 한진만 사장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만쌤, 파운드리 사업부가 계속 아픈 손가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테슬라로 인해서 기대치가 생겨났고 테슬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력 기대가 삼성을 다시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어제 7만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 잡아주세요. 네, 제가 어제 밤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이제 임원분과 이제 밤에 이제 테일러 나가 계신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팩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지금 정리해서 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간에 안 좋았었던 뷰를 제시드렸던 부분들은 기술의 격차를 벌려야 되는 시기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가장 싸고 가장 이제 애매했던 부분들을 주주환원책으로 내놓았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 수주 받은 거는 기술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의 반등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호재성 이슈로 말씀드렸었는데 단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던 H20 칩의 판매 이제 루트를 찾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음 분기 실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꽤나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 원흉인 파운드리 쪽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바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대감만 계속 갖고 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얼마가 더 벌던 적자 폭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호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 하이닉스가 HBM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 테슬라 칩 수주가 나타내는 부분들은 테슬라 공식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칩이라는 거는 안전과 귀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IT 칩보다도 훨씬 더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머스크가 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원래는 이제 고객사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계약한 고객사가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삼성 입장에서 오히려 고마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공식 인증 마크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일러의 출퇴근을 하면서 관련돼서 액션들을 계속 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끝판왕인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를 키워서 내가 가져가겠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마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금융주가 반대로 피해를 조금 더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금 금융 섹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수급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은 빠지는 섹터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하드 캐리로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군집성을 가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코스닥, 코스피, 부품,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로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많이 생산할수록 기술 격차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 끝판왕인 일론 머스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좀 부분들인데 원래는 파운드리 쪽에 고객사들이 입장을 안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제 효율도 잡아주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라는 하나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제시드렸던 삼성전자의 악재의 뷰는 모두 파기를 하고 목표 주가를 올려잡아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미 테일러 팹은 아직 가동이 안 된 팹입니다. 이미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짓자마자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호재.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P4가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이제 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재만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9만 원에서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드리고요. 장비주 사이클이 드디어 아마 도래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 소부장 종목들의 장점이다 단점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사이클이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제가 한 절간 종목 어제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선뜻 손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오른 종목군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도 어제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소재 최선호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워닝 머터리얼즈를 먼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부품주든 ISC, 그다음에 장비주 최선호는 유니셈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 모두 각각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비주 사이클 혹은 이제 소부장 사이클은 어제 첫 사이클을 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세 종목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사기 부담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꽃길 가주길 바라보겠고요. 소부장 종목군들 지금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는 저평가 종목들 얘기해 주셨어요. 워닝 머티리얼즈 소재 쪽, 부품의 ISC, 장비는 유니셈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2차 전지가 사실 오늘 특집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젠 뷰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 주시고 나셔서 얼마 후부터 2차 전지가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 엔솔의 실적도 영업이익의 회복 기미가 보였고 ESS의 모멘텀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물론 밤사이 미국에서는 테슬라 제외하고는 하락이었고 리튬주들도 빠졌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간은 저는 매도 포지션이 지금 맞다라고 단기 생각합니다. 대응하시는 분들. 바닥에서 신규 매수를 하셔서 올렸던 분들은 지금 조금 2차 전지 종목들은 매도하시는 전략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되 아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매수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를 하셨을 거였으면은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2차 전지를 매수한다?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가는 이제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수익이 안 나더라도 혹은 이제 리튬주들이 올라가든 아니면은 2차 전지 양극재나 소재 쪽이 올라가든 지금은 내게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밑에서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당장 매수하기 너무 어렵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약점을 밟고 온 가격이라서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언급은 드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리튬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테마는 테마주로만 보셔야지 의미 부여를 너무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은 2차 전지 쪽에서 니즈가 올라온 게 아니라 산업의 사이클상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내려온 사이클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가고 있는 구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룸은 조금 더 커야지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지만 정상 사이클의 궤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ESS라는 모멘텀 자체가 들어왔던 부분들 때문에 일부 실적에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ESS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단기간 ESS 쪽 모멘텀 있는 기업들 정도만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오히려 대형주를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밸류체인상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한정적이고 오히려 애매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해야지만 이런 대형 포식자들이 살아남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체적으로 이제 LFP 양산이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삼성 SDI가 이제 ESS 수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온 수주가 사실 저가 수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또 너무나 저렴한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따낸 수주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삼성 SDI는 LFP 쪽은 아직 양산에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키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를 얼만큼 CATL만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순수하게 보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 기업들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저평가 구간은 지나갔고 지금은 적정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다음 분기 때 정말 고이른 타임이 오면은 그때 제가 매수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매도 포지션 단기간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르게 긍정의 시간을 주셨고 업종의 이제 대장주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LG 엔솔 특히나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시각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올 경우 언급해 주시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을 해보죠. 31일 이제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조선주들은 강세였어요. 조선주 분명히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중요한 것도 맞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유자분들 혹은 신규 매수자 관점 각각의 전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방 원전이라는 하나의 틀로 이제 잡아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주부터 오히려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을 조금 바닥권에서 하루하루 다르게 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주가 갖고 있는 매력도는 생각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장주를 매매를 하실 때 이제 고 PBR에서 사셔서 저 PBR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돈이 가장 잘 벌릴 시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너무나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장에 우려 섞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고 오히려 조선 쪽은 이제 성장이 되게 느리게 됐습니다.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막 조선 단가가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나올 부분들이고 지금은 영업이익 성장률과 개선세가 한 번에 가파르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번 군산 MRO 관련된 이슈는 섹터 자체의 패시브 자금들을 뭉탱이로 들어올 수 있게 할 만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일본이 관련 관세 협상 됐었을 때 자동차주들이 엄청나게 강한 수급에 동반했던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달라고 이렇게 조선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안 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 입장에서 가장 싸게 줄 만한 가장 저렴하게 줄 만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조선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서 굉장히 길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채널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오션이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서 얼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따라서 HD 그룹과 그다음에 하나그룹 간에 조금 휘비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종목과 섹터별 혹은 이제 지주사마다 좀 요즘 최근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로 만약 군산 MRO 관련주로 보시게 되면은 HD 현대 그룹주를 가장 우선 선호주로 지주사 내에서 그냥 밸류체인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MRO 관련해서 순수하게 추가적인 이제 이벤트성 이슈로 주가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HJ 중공업을 그다음에 기자재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은 현대힘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입맛별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조선주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 미포 등등에 대해서 조선 섹터 내의 종목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일단 대형주 MRO 기자재 측면에서 지금 관심을 두기 더 수월한 종목군들을 오늘도 더 얹어주신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제 오늘쯤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포인트 듣고 AS로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섹터 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가져와 봤고요. 이제 뭐 주제 테마나 말씀드린 반도체는 짧게도 보고요, 길게도 봐야 됩니다. 즉 이제 짧게 볼 종목과 길게 볼 종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안에 섹터를 조금 하나 더 내려가게 되면은 소캠과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돼서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런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특수 기술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도를 갖게 되고 아마 그게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CXL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소캠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딩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아마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오늘의 관심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MK전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K전자가 소캠과 이제 본딩 쪽 양쪽의 무기를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창과 방패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결국엔 패키징 시장이 크게 되면은 조금 더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본딩 기술에 대해서 시장은 또 우호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행히 소캠 관련주로도 이제 MK전자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듀얼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덜 올랐고 지금 딱 위치가 오늘에서 한 2, 3일 안에 강한 장대 양봉 나오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반도체 뭐 사야 되지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K전자를 한번 관심을 드리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추가적으로 제 소통 창구에서 정리된 내용을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 이어서 이제 이 공개 방송에서 한 번 정도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한 종목 MK전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AS 어떤 종목으로 할지 고민이 돼요. 약간 이슈가 있는 올릭스를 볼까요? 아니면 미트박스 7월 25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단기적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종목이죠. 18% 최고가 기준 상승률 단기간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걸 할까요? 아니면 반도체 할까요? 일단은 뭐 이제 테마주죠. 이제 미트박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시세는 마무리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올라올 구간들은 모두 이제 딛고 올라왔는데 이제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관련돼서 관세 협상이 이제 관련된 소고기를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지원금 이제 관련돼서 15만 원씩 받으신 분들이 아마 소고기 많이 사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이 괜찮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2, 3일 정도 한 번 정도 추가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 고가인 딱 2만 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여러 섹터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거래량 붙은 혹은 이제 재료가 근접해 있는 섹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일부 종목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주실까요? 네, 근데 이제 MK전자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체거래소 쪽에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8% 오르는데 지금은 사지 마세요. 저는 사실 대체거래소는 대체거래소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는 종목들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매수 버튼 누르라고 하진 않았음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카카오 쪽, 네이버 쪽 재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KAI라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AI 컨소시엄을 압축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10군데로 시작을 해서 3개월마다 이제 한 군데씩 줄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제 카카오, 네이버, NHN 그룹주들이 조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카카오, 네이버도 반등에 성공할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올렸었던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 한번
법안 발의 정도로 인해서 수급을 받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네이버는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둘 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위치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카카오는 수급을 나눠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몰렸을 때는 오히려 카카오뱅크나 페이 같은 종목들이 탄력적일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다 현재 구간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있다. 다만 너무나 큰 기대보다는 지금은 적정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잡고 다음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K전자 말씀 주셨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진만쌤은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지 말자라는 얘기해 주셨고 종목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언급을 주셨네요. 지금 한택도 프리마켓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제 동양철관, 한택, 하이스틸 이런 쪽들이 LNG 관련한 키워드인데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한택 AS 가능할까요? 네, 한택은 제가 다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밑에 내려갔었을 때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괜찮다. 이게 사실 BH가 보여주는 결국에는 수주 잔고를 필두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절대 단기적으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제 값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택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목표 타겟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S&T 에너지 그다음에 BH 한택이 지금 이제 관련돼서 좀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이전에 4만 5천 원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한참 고생하고 지금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던 것처럼 지금은 조금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네요. 곧이네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정보와 자료를 잡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좋은 정보를 이제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테슬라가 처음이자 끝이 아니라 아마 다음 고객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일부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들 사실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은 누가 될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밑에 QR코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관련돼서 제 방송 링크를 이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 혹은 시장에서 나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열심히 해서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얻고 계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굉장히 많은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이어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방법은 지금 이제 핸드폰 들고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방송으로 입장할 수 있을 만한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방송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타이밍 적절하게 섹터와 종목 전략 주셔서 수익 만들어주신 진만쌤과 함께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